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에서 첫 제품이 생산됐습니다.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운전면허 적성 검사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부과받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면허 취소로까지 이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등으로 상담을 받은 여성이 평소보다 16배 많았습니다. 대부분 가족 간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뒷문은 단단해진 반면에 타선의 힘은 부쩍 떨어졌습니다. 가을 야구를 위해서 집중력 회복이 절실합니다. 광주 전남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곳이죠.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 에너지밸리 얘기입니다. 이곳에서 첫 제품이 생산됐는데 에너지밸리 조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22,000볼트가 넘는 고압의 전기를 가정에서 쓸 수 있도록 저압으로 바꿔주는 변압기입니다. 나주 혁신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빛가람 에너지밸리 1호 제품입니다. 경기도 용인이 본사인 이 기업은 지난 5월 이곳에 공장을 짓기 시작한 뒤 넉 달 만에 제품의 본격적인 생산에 나섰습니다. 올해에만 한전에서 100억 원어치의 변압기를 주문받았는데 이곳에서 채용한 직원 45명과 함께 에너지밸리에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상 변압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서 저희가 공장을 이쪽으로 입주를 결정하고 이 기업의 첫 제품 생산은 다른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들의 입주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나주 혁신산단에는 올 연말까지 5개 기업이 추가로 준공되고 한전 연구개발센터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같이 고용을 하면서 진짜 전문가 기술자로 만들어주시고 또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자재 같은 걸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밸리는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 500개를 유치해 나주 혁신도시 일대를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만들겠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한전은 올 연말까지 170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제1호 제품 생산이라는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딘 만큼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특정 지구의 표준 공시지가 책정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부실 감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입주민 등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나주 빛가람동 일부 지역 지가가 폭등해 재산세 납부액 상승과 상가 임대차 거래 부진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불만 접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혁신도시 상업지구 공시지가가 광주 택지지구보다 터무니없이 높다며 공시지가 결정 취소 관련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가을 날씨 만끽하기에 좋겠습니다. 한낮에도 선선하겠는데요.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 17.1도, 나주 15.6도로 조금은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 낮 기온 27도 안팎을 보이면서 일교차가 10도 정도 벌어지니까요. 아침에는 얇은 외투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오늘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보이면서 시정이 20km로 탁 트여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는데요. 이 제16호 태풍 말라카스는 현재 일본에 상륙하면서 오후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1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이 26도, 장성 28도, 담양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6도, 보성 25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경주에서 일주일 만에 다시 발생한 지진의 여파로 광주 전남에서도 진도가 감지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어제 오후 8시 33분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4.5의 지진으로 광주 전남 지역 전역에서도 1에서 2의 진도가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광주와 전남 소방본부에는 진동을 느꼈다는 시민들의 신고와 문의 전화 등에 40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광주에서 6살 여자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와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바로 앞에 교통사고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인근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마치고
놀이터에 놀러 가던 6살 한 모양이 35인승 유치원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귀가한 뒤 잠시 혼자 놀러 나왔다 벌어진 일입니다. 예전 마치 여가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이 여가 많아요. 우리 성지가 위험하죠. 통학버스 운전자 66살 성모 씨는 유치원생들을 하원시킨 뒤 빈 차량을 운행하다 한 냥을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초등학교 반경 300m 아닌 스쿨존 도로로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더구나 횡단보도에 신호가 없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더욱 컸습니다. 경찰은 성 씨가 횡단보도 바로 앞에 불법 주차된 승합차에 가려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냥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성 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최근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부과받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이 운전자들의 이 같은 사소한 부주의가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여수경찰서 교통민원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부과받는 운전자가 자주 눈에 띕니다. 과태료는 이제 24,000원인데 시한행 계좌로 계좌이체하셔도 되고요. 현재 일종 면허의 경우 검사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이를 깜빡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놓쳤어요. 원래 기간이 이렇게 면허증에도 표시가 돼 있잖아요. 네, 돼 있죠. 면허증 자주 안 봐서 깜빡했습니다. 위협 전에도 그랬는데 또 그랬네요.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이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해마다 1000건에 이릅니다. 지난 2002년엔 적성검사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했던 이모 씨에게 대법원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면으로 등기로 본인에게 유예를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또 운전면허증 앞에 기재된 검사일을 확인하시고 1년 기한입니다. 1년 기한 내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적성검사를 통한 면허 갱신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경찰서, 가까운 면허 시험장 등에서 가능합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면허 취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전자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가족 친지와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을 보낸 가정도 많았지만 가족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 사고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가족이 한데 모이면서 가정 폭력이 늘어 여성 긴급 전화 이용률이 폭증하기도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 모두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반가운 마음에 정이 깊어지기도 하지만 해묵은 갈등까지 드러나며 폭력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피해자는 며느리와 아내의 역할을 모두 소화해야 하는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여자들은 친구 만나려고 동네 친구를 만나러 가면 그들은 부엌에서 시어머님께서 음식을 장만하고 그리고 남편들은 술 먹고 나오게 들어오고 불평불만이 많죠. 실제로 이번 명절에도 광주에서 한 40대 남성이 계획을 바꿔 친정집으로 가겠다는 아내를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성 긴급전화 이용률 역시 매년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9만여 건이었던 여성 긴급전화 상담 건수는 지난해 1.4배 증가했는데 상담 이후의 절반은 가족폭력이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평소에 16배에 달하는 상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로 대화라든가 이제 그런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남편 또 시어른한테 이제 폭력을 당한 경우도 있고. 전문가들은 평상시에 쌓였던 갈등이 친지들과 만나게 되는 명절을 전후로 폭발하기 때문에 평소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또 가부장제를 벗어나 남녀 구성원 간의 역할 분배를 잘하고 가족 간 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명절 스트레스에 지친 가족의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농민들이 풍년을 기뻐한다는 건 이제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네, 이 쌀값이 해마다 폭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쌀 시세가 30년 전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는데
오효열 광주시 농민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벼농사가 잘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햅쌀은 어느 정도로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네, 우리나라는 매년 생산량이 약 400만 톤에서 420만 톤 정도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기후 조건이 조금 좋다 보니까 420만 톤을 초과해서 생산될 그럴 가망성을 놓고 있습니다. 네, 쌀 생산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올해 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이제 9월 5일자의 쌀 생산 가격이 80kg에 약 13만 7천 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작년에 40kg에 약 5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했던 것이 지금 4만 원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3만 5천 원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이 많아도 농민들이 한숨을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80kg짜리 한 가마가 13만 원 정도라면 소규모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비도 못 건지는 거 아닙니까? 소규모 농사를 짓는 농사뿐만 아니라 대규모 농사 짓는 분들도 우리나라는 대규모라고 해서 이렇게 엄청난 외국같이 이렇게 큰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소규모보다 조금 더 짓는 그런 상황이고 또 대규모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 소작을 많이 합니다. 남의 농사를 이렇게 짓다 보니까 거기에 대가를 줘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대규모라고 해서 크게 남지 않고 또 그 양반들이라고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농사 짓는데 좀 지장이 많을 그런 형성이 돼 있습니다. 모든 농민에게 생산비 정도 건지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네요. 3만 5천 원 한다면 생산비도 어렵다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그런데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목표 가격에 못 미치면 소득보정 직불금을 받게 되는데 그건 어떤가요? 지금 직불금 이야기를 하니까 농민들은 적게 이렇게 돈을 이렇게 나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 소득에 되는 것은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약 85%를 두고 거기에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15%라는 것이 이 생산비에 비해서 또 총 소득량에 비해서 15%인데 15%가 이렇게 떨어진다 하면은 그는 농민들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떨어지면은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부가 또 소득보전 직불금을 또 내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이유는 혹시 알고 계세요? 이유가 지금 이제 나라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또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는 글쎄요. 농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해년마다 쌀값이 지금 내려가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생산이 많이 돼서 아니면은 이 국민들이 또 쌀밥을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인은 수입쌀이 있다고 봅니다. 수입쌀? 맞습니다. 이렇게 쌀이 남아도는데도 쌀을 계속해서 수입하고 있죠. 쌀을 수입하는 데는 지금 부족하면은 당연히 수입을 해야 됩니다. 부족하면은 당연히 수입을 해야 되는데 남아도는데도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나라값을 떨어뜨리는데 큰 원인을 두고 있고 주 원인은 수입에 있다고 봅니다. 수입쌀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쌀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비축을 해놓습니까? 아니면 바로 이렇게 풀어버리는 건가요? 오늘 또 이 공개 입찰이 있습니다. 오늘 또 입찰이 있는데 수입쌀을 이렇게 격리를 시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격리시키지 않고 우리 국내 쌀은 격리를 시키고 수입쌀은 바로 이렇게 경매를 해서 방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수입쌀 경매가 있다는 얘기군요. 네, 오늘 경매가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농민들이 또 이제 항의를 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모레는 어디서 모이십니까? 올해는 서울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항의를 하는 그런 집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 보면은
그 작년에 11월 14일 날 그 과정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안 좋은 상황이 대체돼 있어요. 네. 근데 그분한테도 아직까지는 어느 한 분이라도 미안하다 아니면은 잘못됐다 이런 사과 한마디 없고 백남기 농민이시죠? 예, 찾아오신 분 한 분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나가다가 옷깃만 스쳐도 미안하다고 서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예를 벗어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좀 웃음소리로 바뀔 날이 빨리 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 야구의 발길을 재촉하는 기아 타이거즈의 마지막 복병이 생겼습니다. 최근 타선의 힘이 부쩍 떨어졌는데 시즌 막판 집중력 회복이 필요해 보입니다. 반면에 불펜진 등 뒷문은 확실히 단단해졌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시즌 막판 중요한 때 박마이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9월 성적은 6승 8패. 팀 타율은 2할 6푼에 그쳐 꼴찌고 득점권 타율 역시 채 2할이 안 됩니다. 한 경기당 평균 3.5점밖에 뽑지 못하다 보니 지는 경기가 많고 이기는 경기도 막판까지 가슴을 졸여야 합니다. 나지원, 안치홍 등의 부상 공백에다가 풀타임 주전이 처음인 김호령, 김주영 등 주력 선수들의 체력 저하로 타선의 힘이 눈에 띄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고민거리던 불펜진 안정은 다행입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한승혁은 12경기째 무실점 역투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120km가 넘는 강속구에 제구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서 가을 야구의 핵심 전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진호와 윤성민 역시 안정감 있는 투구로 필승조로서 승리의 디딤돌을 확실히 놓고 있습니다. 마무리 임창용이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9월 들어 불펜 방어율이 리그 평균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뒷문을 어느 정도 걸어잠근 만큼 이제는 타선의 집중력 회복 여부가 가을 야구 확정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한화를 물리치고 2연승을 달리며 가을 야구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기아는 1대1로 맞선 6회 초 2사 만루에서 이홍구의 2타점 중전 적시타로 3대1로 앞서갔습니다. 이어 8회에는 2사 만루에서 김호령이 밀어내기 볼넷을 얻어내며 승리를 굳히고 결국 4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아는 이로써 6위 SK와의 격차를 2게임 반차로 벌렸고 4위 LG에 2게임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2019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광주시가 상징물 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 내용은 심볼과 마스코트 디자인, 영문 슬로건 등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당선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대회 엠블럼과 로고 등을 개발하고 당선작에는 상장과 상금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창 임방울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는 제24회 임방울 국악제가 오는 23일부터 광주에서 열립니다. 첫날인 23일에는 명인 명창들의 전야제 공연과 아마추어 국악인들의 장기자랑이 열리고 24일부터는 판소리와 기악, 무용 부분 경연이 열립니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판소리 명창부 등의 본선이 열리고 대통령상인 명창부 대상에는 4천만 원 상당의 상금과 순금 트로피가 주어집니다. 5월 광주의 슬픔을 담은 연극 애꾸는 광대 올해 마지막 상설 공연이 오늘과 내일 저녁 7시 20분 빛거울 아트스페이스에서 진행됩니다. 애꾸는 광대는 5.18 항쟁 때 한쪽 눈을 잃은 주인공 이지현 씨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연극으로 지난 2012년 초연됐고 지난달 100회 공연이 열렸습니다. 애꾸는 광대는 상설 공연이 끝난 뒤에도 보성과 강진, 인천 등에서 순회 공연을 진행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연해주에 정착한 사람들을 고려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그 후손들이 모여있는 고려인 마을이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 어려움을 겪었던 고려인들에게 각종 생활 정보 등을 알려주는 마을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9월 6일 오늘 개국한 고려 FM입니다. 102.1MHz. 앞으로 고려인들의 목소리를 실어 나를 고려 FM이 첫 전파를 탔습니다.
고려인은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연해주에 정착했던 사람들의 후손으로 한국을 어머니의 땅으로 여기며 왔지만 언어, 문화 등이 낯설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선을 시작해서 정말 기뻐요. 외국인 사람들이 반선을 잘 듣고 싶어요. 마을 소식과 지역의 의료, 교육, 구직 정보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하루 4시간가량 제공할 예정으로 이주민들이 정식 주파수를 배정받아 마을 방송을 하는 첫 사례입니다. 첫 방송은 스튜디오와 바깥을 이원 생중계로 연결했는데요. 마을 방송에 대한 기대를 축제처럼 전했습니다. 월곡동과 산정동, 우산동 등 마을 반경 5km 이내에 송출되는 이 방송은 한 달간의 시험 방송을 거쳐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등으로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여건과 환경이 된다면 시설을 안정적으로 구축해서 미니 FM 혹은 온라인 방송으로 또까지 계속 활동을 하게끔 지원할 생각입니다. 3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광주 거주 고려인들. 지난해 문을 연 고려인 종합지원센터에 이어 마을 방송까지 전파를 타면서 어엿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이용객이 노선과 지역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시민들의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요. 하루 15,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진월 7번과 순환 1번, 울림 54번 등 5개 노선이었습니다. 반면에 송정 93번과 임고 91번 등 4개 노선은 하루 100명도 타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특히 송정 93번과 송정 100번은요, 버스가 한번 운행될 때 승객이 10명도 채 안 돼서 노선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가장 이용객이 많은 정류장은 광천터미널입니다. 7,600여 명이 버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경신여고와 용봉동 도로교통공단 대신파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동별로는 충장동과 용봉동 그리고 학동 순으로 시내버스 이용이 많았는데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도심 외곽 지역은 하루 버스 이용객이 1,000명 미만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내버스 노선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서 내년부터 실행할 예정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오늘 가을 날씨 만끽하기에 좋겠습니다. 한낮에도 선선하겠는데요.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은 17.1도, 낮 15.6도로 조금은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비롯해 전남 대부분 지역 낮 기온 2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니까요. 아침에 얇은 외투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보이면서 가시거리가 20km로 탁 트여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제16호 태풍 말라카스는 현재 일본에 상륙하면서 밤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1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과 화순이 28도, 담양 26도로 예상됩니다. 영암 26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6도, 보성 2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남해 서부 해상에서는 풍랑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6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아침 기온 더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